자,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답변이 없는 질문만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실수가 많아서 문제 읽는 법을 알려줬는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문제 밑줄 치고 끊어 읽기 안 하면 대충 보는 습관 못 그치고 여전히 오답이 너무 많을 거예요. 왜 고칠 생각이 없는지 답답하네요. 시간 투자해서 문제 많이 풀면 학원 숙제라고 돼 있으니까 학원을 다니나 봐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답답합니다. 지금이야 쉬운 난도니까 몇십 점이라도 나오는 거지. 중동 가서 복잡한 문제 휘릭 풀어서 풀면 진심 10점 나올 듯해요. 이러한 질문입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어떤 방법을 알려줬을 때 그 방법대로 해가지고 점점 늘어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하라 그래도 한 몇 년이 돼도 계속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죠. 자, 이런 경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 좋은 습관을 계속 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계속 그 자리인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는 학생들이 항상 있어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저는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점점 발전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또 계속 말을 안 듣고 똑같이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하는 애들은 영원히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특수한 예가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안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하죠. 그 대부분의 내 자녀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면, 첫 번째는 제가 자녀들을 봤을 때,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습관이 잘 잡혀 있는 자녀가 있고 안 잡혀 있는 자녀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를 살펴보면, 처음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런 규칙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공부할 때. 그렇게 알려주면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영원히 그렇게 가는데 처음 할 때 그렇게 안 알려주고 연습장 안 쓰고 대충 풀어도 냅두고 대충 읽어도 냅두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자기 습관을 안 고치려고 합니다.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자녀들 중에 되는 아이도 있고 안 되는 아이도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처음 할 때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준 아이 같은 경우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가지만 처음 할 때 습관을 못 들이면 나중에 고치기 힘든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대안은 처음 할 때부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직 공부를 시작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할 때 어머님이 생각하기에 뭐 괜찮은 습관들, 좋은 습관들이 있으면 무조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 공부를 할 때 개념은 무조건 너가 읽고 공부하는 거다. 이런 개념 독학, 좋은 습관 중에서 아니면 모든 문제는 연습장에다 식을 써서 풀고 문제집에다는 답만 적어라. 이런 식으로 연습장 쓰는 습관을 좀 만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4문제 정도 오답 노트에 정리하는 습관. 뭐, 이 정도 이렇게 잡아가고, 이렇게 뭔가 좀 좋은 습관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꼭 기르고 싶다면, 처음 할 때부터 이렇게 시켜나가면 아이들은 이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다 생각해서 영원히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거 말고도 뭐 개념 노트 정리도 있겠죠. 개념 공부한 다음에 그 내용을 노트에 정리시키는 것들도 처음 할 때부터 하면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공부를 할 때 좀 괜찮겠다라는 습관들을 이렇게 시켜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 이미 진행형이다. 이때는 방법이 집에서 한다면 페널티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아이가 이제 뭐 많이 틀리거나 그런 게 문제라면 하나 틀릴 때마다 10분씩 공부 시간을 연장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페널티를 줘서 얘가 좀 문제를 정성 들여 읽고 정성 들여 풀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형태의 습관을 잡아주는 학원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학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원은 개념 위주로 강의형 형태로 가는 학원도 있고, 어떤 학원은 뭐 연습장 쓰기라든지 노트 정리라든지 이런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그런 학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소소문에서 좋은 학습 습관을 좀 잡아주는 그런 학원들을 찾아가지고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 학원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학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가령 뭐 진도는 좀 느려도 되고 다른 것들은 좀 느리게 해도 되니까 이런 습관들을 좀 잡아줄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꼭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풀면 연습장에다가 개요 작성을 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식을 써서 풀게 하고 그 다음에 틀린 것들은 오답 노트에 정리하고 어머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들을 이런 습관들을 좀 잡아주십시오. 진도는 못 나가도 되거나 느리게 나가도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수업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학원을 찾아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는 이런 습관들을 보통 잡아주려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도를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중학생 중에서 떤 학생이 있는데 언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개념 이해력도 떨어지겠죠. 개념을 배우면 개념도 잘 이해를 못하고요. 해설지 같은 거를 독해도 잘 못합니다. 해설지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질문으로 해결하죠. 자, 그래서 이 학생한테 일단 해설지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좀 만들어줘야지 고등학교 가서 스포자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모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습관을 좀 제가 만들어 주려고 이 학생이 숙제를 하고 모른다라는 문제가 있으면 그 모르는 문제들을 해설지를 보면서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하고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해설지를 독해하는 연습을 좀 시켰습니다. 자, 이 독해하는 연습을 하면 얼마의 시간이 소요가 되냐면 이게 많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6문제 정도 해설지 정리를 시키는데 거의 한 2시간 이상이 소모가 됩니다. 진도를 거의 못 나가겠죠. 숙제한 것 중에 6문제 정도만 본인이 해설지를 독해하고 이해가 됐으면 그 해설지 식을 써서 필사하고 식 쓰는 연습이죠. 자, 이렇게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질문해서 제가 설명해 주고 이런 것만 하는데도 한 6문제 하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습관이 안 된 학생들은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설지 내용 자체도 읽고 이해하는데도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원에 얘기를 해서 진도를 좀 안 나가도 좋으니까 이런 습관들을 좀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학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진도를 나가고 그렇게 해야 부모님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진도 속도를 어느 정도 뽑아야 되고 그러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들은 체크를 못하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개념 테스트 같은 경우도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 같은 경우는 소단원 개념 학습 시킨 다음에 개념 테스트 보고 이거 정리하는 데만 거의 1시간 걸립니다. 개념 테스트 하나 하는 데만. 이렇게 습관이 안 되고 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어떤 하나의 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거의 진도를 못 나갑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금 아직 초등학생인 것 같으니까 좀 좋은 습관을 기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학원에 부탁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